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달력을 보니 벌써 7월 중순이더라고요. 이제 사회복지 전공하는 많은 학생들은 사회복지 실습을 하러 현장에 많이 가실 텐데요. 우리 복지관에서도 이제 조금 있으면 사회복지 실습을 진행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복지관에서는 여러 내용으로 사회복지 실습을 진행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례관리고요. 그 사례관리 내용 중에서 가정방문도 있고요. 이 가정방문 내용 중에서도 인테크가 있죠. 여기에서 인테크는 초기 상담인데요. 대상자분이 복지관에 처음 접수되시면 우리 복지관에서는 대상자분의 문제나 필요, 욕구를 상담을 해요. 그리고 그 상담한 내용이 우리 복지관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정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인테이크예요. 저는 처음에 이 인테이크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처음 보는 대상자 앞에서 정말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요. 이것도 좀 수년 동안 해보니까 그래도 나름 노하우가 생겨서 예전보다는 그래도 인테이크 하는 것이 좀 한결 편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인테이크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만의 좀 노하우를 말씀드릴까 해요. 저는 인테크를 하기 위해서 대상자 가정에 처음 가서 대상자를 만나면 정말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해요. 그리고 제 신분을 밝히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보는 대상자 앞에서 처음부터 무거운 주제로 말하기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날씨 이야기라든지 이렇게 오는 길이 좋았다, 편했다, 길 찾기가 쉬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 복지관에 대해서 들어는 봤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거나 아니면 그분이 지인을 통해서 복지관에 접수가 됐으면 그 지인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집을 한번 둘러보죠. 그래서 집 채광이 좋네요. 집이 너무 깨끗하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죠. 그리고 이렇게 집을 이렇게 둘러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것들을 발견해요. 네, 일부러 그런 것들을 제가 진행하는데 꼭 우연인 것처럼 한번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많은 가정에게는 액자가 있더라고요. 사진 액자가. 사진 액자를 보면서 저는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또 이제 대상자분 옆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저분은 누구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보통 가족일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내 딸인데 그래서 이게 딸 이야기도 할 때가 있고요. 저분은 제 남편인데 남편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가족력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좀 이끌어 가요. 만약에 집안을 보니까 약봉투가 있었다. 그러면 어디 편찮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또 대상자분이 제가 다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감기가 걸렸어요,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걸 보고 제가 언제부터 편찮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분이 또 언제부터 아팠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고, 저는 그러면 그런 약값이 보통이 아닐 텐데 어떻게 그거를 마련하세요? 하면서 그 대상자분의 경제력에 대해서도 좀 들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약간 어떤 것들을 물어볼 때 정형화되지 않고 정말 물을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저는 좀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의 권위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옆집 아줌마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인테크 용지에 있는 질문 내용을 완전히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 질문 내용의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그 질문 내용은 정확히 아셔야 하거든요. 저는 이런 인테크 상담을 할 때 대상자분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상자분이 중요 정보를 말하거나 이럴 때 제가 그걸 100%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상자분 앞에서는 그거를 빈 용지에다가 적는데요. 그 빈 용지에 적을 때 그걸 보면서 적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 눈을 마주치면서 그냥 중요한 단어 위주를 좀 끄적인다 이런 느낌으로 좀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테크가 끝나자마자 대상자 가정에서 나오면 바로 좀 인테크 했던 내용을 빠르게 적어 나가죠.
그래서 제가 인테크한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하기가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대상자분 가정에서 알아야 할 정보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편하게 인테크하는 방법은 대상자분에게 인테크 내용을 직접 질문하는 거예요. 뭐 가족은 몇 명이세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얼마를 벌고 어떻게 쓰세요? 자주 가시는 곳은 어디세요? 도움을 받는 곳은 어디세요? 뭐 결혼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셨어요? 뭐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게 가장 편하긴 한데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하면 대상자를 너무 취조하는 느낌이 들고 대상자분도 좀 많이 낙인감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대상자분이 저보다 연세가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이 약간 자존감도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인테크론 과정에서 권력관계가 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인테크는 잘 진행됐다 하더라도 이후에 일어날 사례 관리는 잘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방식은 좀 쓰고 있지 않아요. 그냥 좀 힘들더라도 좀 자연스럽게 인테크 내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대상자분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잘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대상자분이 말씀하시는 게 막 기분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정말 생각하기도 너무 싫은 것들이 많은데 그걸 대상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말들을 저희가 하실 때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경청하고 공감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대상자분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다,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저 같은 경우는 눈맞춤을 하면서 뭐 감탄사를 말한다던가, 고개를 끄덕거린다던가, 대상자분이 말씀하신 그 단어를 제가 다시 말하면서 좀 정리를 한다던가, 뭐 이러면서 제가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또 이제 대상자분이 좀 슬픈 표정을 하면 저도 슬픈 표정을 같이 지으면서 감탄사를 말하고 고개를 끄덕거린다. 그러면 더 좋겠죠. 뭐 대상자분이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하면 정말 힘들었겠어요 하면서 감탄사도 하고 고개도 끄덕거리고 눈맞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대상자분은 저분이 내 상황을 많이 공감해 주는구나. 되게 많이 신뢰가 된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 많이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휴대폰 보거나 뭐 시계를 보거나 이러면 저분은 나의 상황을 공감해 주지 않거나 하면서 대화의 벽이 좀 막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